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우리가 흔히 SDG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요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그렇게나 중요한 이슈가 됐는지 핵심만 속속 뽑아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의 목록, 이른바 세계의 할 일 목록이 있다면 거기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2030년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전지구적인 약속이자 공동의 계획인 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 SDG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들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SDGs가 정확히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청사진이에요.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이 다루는 문제들을 보면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난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까지 정말이지 지금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SDGs가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MDGs라는 게 있었는데 이 둘의 차이, 즉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왜 비즈니스가 이 문제에 깊숙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네. SDGs 이전에 바로 이 MDG,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됐는데 주된 목표는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좁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그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잖아요. 모든 게 너무나도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했어요. 훨씬 더 큰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표가 그 결정적인 업그레이드가 뭔지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MDG는 개발도상국 중심이었죠. 근데 SDG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모든 국가가 함께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MDG가 주로 사회 문제에 집중했다면 SDG는 여기에 경제와 환경을 통합시켰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경제가 들어오면서 기업이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 즉 주인공으로 무대 중앙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SDG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딱 세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이 세 개의 기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튼튼하게 받쳐져야만 진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SDS와 ESG의 관계를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그냥 같은 말 아닌가요? 대체 뭐가 다른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SG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일종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반면에 SDG는 우리 인류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절대 헷갈릴 일 없으실 겁니다. ESG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성적표예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SDGs는 뭐다? 우리 인류 전체의 할 일 목록입니다. 결국 우리 회사가 ESG 경영을 잘한다는 건 인류의 할 일 목록인 SDGs를 달성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 매출이랑 우리 비즈니스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SDG가 왜 어떤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또 어떤 기업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역 장벽이 되는지 그 비즈니스 케이스를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모든 경영자라면 당연히 이 질문을 던져야죠.
이 거창해 보이는 목표에 우리 회사가 동참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 되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놀랍게도 SDG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인류의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경 6천조 원이 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SDGs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의 규모입니다. 매년이요? 아니 12조 달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걸까요?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령 친환경 기술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혁신이 일어나고요. 또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서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가진 회사로 당연히 최고의 인재와 투자가 몰릴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추정치에 따르면 약 3억 8천만 개라는 엄청난 수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 가치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이 문장이 그 냉정한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준비된 기업에게 SDG는 정말 엄청난 기회지만 이걸 무시하고 외면하는 기업에게는 거대한 무역 장벽, 즉 거대한 리스크가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그 리스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 지속 가능성을 새로운 무역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공급망 실사법이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인권이나 환경 기준을 제대로 안 지키는 기업, 탄소를 너무 많이 뿜어내는 제품은 우리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하겠다. 혹은 엄청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준비 안 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냥 퇴출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SDG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미래를 향한 든든한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SDG를 생각하실 때 바로 이 나침반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침반은 우리에게 다가올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려주고 또 어디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배를 만드는 법, 즉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길을 안내해주죠. 자, 이게 바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로드맵입니다. 첫째, 우리 사업에 닥칠 수 있는 글로벌 리스크가 뭔지 먼저 파악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와 혁신의 동력을 찾아내는 거죠. 셋째,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회사의 성공이 곧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치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죠. 목표 연도인 2030년. 먼 미래 같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은 빠르게 다가오는 2030년의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요?